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사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안 땡기시네요. 지난번부터 왜 그래 나한테 아유, 나한테 왜 그래? 하지만 저는 이렇게 네. 실패했지만 네, 오늘 무언가 하나 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바로 마이크론. 아. 마이크론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음,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음.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한 7%대 오르더라고요.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정규장에서는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실적에 따라서 우리 메모리 기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뭐 실적으로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없죠. 네, 일단 뭐 이번 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정말 이제 엄청난 뭐 그러니까요. 메가 서프라이즈 뭐 이 정도인데 사실 그 미국 기업들은 가이던스가 중요해요. 뭐 이번 분기 실적은 미스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네. 요즘에는 그렇죠. 뭐 일단 서프라이즈 하고 다음 분기에 대해서 더 기대감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3분기는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2분기가 너무 좋아서 더 잘해야 되는 네, 건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 아무래도 역기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좀 걱정이 되는데 뭐 그때 가서 걱정하고 네. 일단 뭐 마이크론이 보통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보다 한 달 먼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늠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막 풍향계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세 회사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오, 네. 우리 기업들도 실적 아주 음. 잘 나올 거다. 그렇죠. 아하. 어제 미국 시장 부러진 거 비하면 지금 뭐 국내 메모리 그쵸.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뭐 1% 이상 플러스고 어제도 거의 4% 떴죠. 네. 그러니까요. 네.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또 맞습니다. 확 눌리긴 했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여쭤봐야 되는 게 오라클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부러졌던 기업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죠. 또 오라클도 간밤에 이슈도 있었어요. 네. 뭐 철수 안 된다. 데이터 센터 지원 진짜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왜 자꾸 이런 우려감을 건드는 기사들이 또 올라갈 만하면 폭 꺾이게 나오고 올라갈 만하면 폭 꺾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그 AI 사이클, 그러니까 모든 테크 사이클이 그래요. 이게 테크 사이클이 처음에 막 시작되면 네. 매출 증가율을 봐요. 매출 처음에는. 증가율. 네, 처음에는 이제 매출 증가율에 따라서 주가가 보통 연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이야기하면 네. 전년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 몇 프로야. 막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265% 성장했어요. 261% 성장했어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테크 사이클은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투자의 사이클은 5년. 네, 압축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왜냐하면 선반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투자 사이클로 보면 이제 중반을 넘어간 거죠. 그죠? 이제 2022년 11월에 시작된 거니까 거의 지금 한 3년째 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2년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러면 사이클로 보면 이제 그 중반은 지나가는 건데 보통 이 테크 사이클의 후반부는 이익 증가율을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이 전반에는 매출 네. 증가율, 네. 그 뒤에는 이익 증가율. 맞아요. 그게 이제 보통 페이지 1, 페이지 2 뭐 이렇게 따지는데 물론 뭐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과거의 역사가 어느 정도 이제 참고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닷컴 버블 때도 페이지 1에서는 매출 증가율을 받고 자 페이지 2에서는 이익 증가율을 받는데 자 오라클 한번 보세요. 매출 증가율 잘 나오죠. 네. 예. 근데 매출 증가율 잘 나올 때는 그동안 계속 주가 오르다가 왜 그러면 매출 증가율 잘 나오는데 지금은 주가 빠지냐? 돈 못 번다고, 예, 빚 낸다고. 이익 증가율이 낮아지니까. 아,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오라클의 이익 증가율에 좀 트리거를 붙이는 원인을 딱 따져보면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막 빚을 내가지고 짓는다고 또 뭐라 하고 빚 내서 짓고 있는데 그거 지연된다고 또 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얼마나 큰지는 알겠지만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로 들길래 이런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산업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일단 땅을 사서 땅도 그냥 제 돈 주고 다 안 사잖아요. 그쵸. 한 15% 자기 돈 가지고 나머지 은행 대출 끌고 와서 네. 이제 땅을 사요. 이제 여기 그럼 건물 지어야 돼.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사를 끌고 와야 되죠. 시행사가. 그럼 건설사한테 시행 계약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또 레버리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박이 나면 조 단위로 벌죠. 수천억 조 단위로 벌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증거금 털어먹고 끝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 시행 산업하고 비슷해요. 아파트 같이 뭐 일반적인 건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수한 건물인 거죠. 그래서 뭐 목동 같은 데 가면 데이터 센터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은 없어요. 보면 뭐 컴퓨터만 있는데 자, 그런 특수한 건물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하중을 견뎌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액체 냉각 같은 기술 쓰잖아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물 채워야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영장처럼 그런 것들을 하중 설계해야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호퍼에서 블랙웰로 오면서 엔비디아 그 서버 무게가 3배가 늘어요. 그러면 이제 무게 견딜 수 있는 것도 하중 별도로 또 설계해야 되죠. 그리고 전기 겁나게 먹죠. 네. 네, 열 겁나게 나죠. 네. 네, 그런 것들 다 이제 특수 그 시행인데, 자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오라클이 뭔가 부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오라클 관련된 비즈니스에 그동안에 돈 잘 빌려줬어요. 네. 왜냐면 오픈 AI가 1등이니까. 지어라. 너네 네, 데이터 센터 그렇죠. 건설할 거면. 이거 지어서 우리 오픈 AI한테 서비스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도장 딱 찍어주죠. 지점장이. 네, 은행에서. 근데 이제는 제미나이가 챗GPT를 위협하고 있죠. 네, 우리가 네. AGI 먼저 할 수 있지롱.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보류. 어떻게 돼요? 돈 못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너네 봐봐 또 돈 못 벌잖아. 그렇죠. 이러고 이럴 때 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투자자들 끌고 와야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원래 담당하기로 한 회사가 이제 블루오울인가라는 네. 회사가 일단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이제 엎어졌고 네. 이제 이거를 뭐 블랙락이나 다른 쪽에 이제 뭔가 끌고 와야겠죠. 그러면 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오라클의 CDS, 그러니까 신용 부도 스왑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 또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가는 그런 요인도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대체 투자자를 찾아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비용도 좀 올라갈 수 있다. 당초 계획보다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했을 때 챗GPT가 살아있을까? 이런 걱정도 해야 되는 거죠. 또 시간을 길게 두고 봐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뭐 뚝딱뚝딱 6개월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우려 요인이 있잖아요. 좀 네네. 우려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연이 되고 만약에 이 친구랑 계약을 안 할 때 음. 오라클이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네. 다른 사람 찾아야 되고 뭐 돈도 더 줘야 될 수도 있고 시간도 또 오래 걸릴 거고 인데 그럼 이런 세 가지 우려 사항들을 따져봤을 때 주가가 좀 적정하게 빠진 게 맞아요? 간밤에는?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빠졌나요? 과하게 빠졌죠. 이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공매도의 먹이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하. 이제 공매도들이 보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얘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볼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라클이 적자 내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이익을 내요. 그러니까 GPU 임대해서 마진율 15%에서 18% 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돈 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는 거야? 15%면 되게 이익 잘 나오는 건데. 그죠? 눈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네, 이 거기는. 제조업에 대한 그 관점과 네. 미국이 그래도 나름 오라클은 빅테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M7에 그래도 약간 세컨 티어 정도는 쳐주잖아요. 하이퍼 스케일러잖아.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은 약간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오라클의 이제 입지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빨리 새로운 이슈가 하루빨리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뭐 지연 그리고 전력도 계속 필요하다. 쇼티지 하니까 이제 아예 우주로 빵 쏘아리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기업이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일단 빅테크들은 다 지금 이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는 하고 있어요. 우주로 보내는 거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우주로,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있잖아요. 네. 기존의 저궤도 위성은 네트워크 그 장비만 해서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GPU나 메모리 같은 이제 그 미니 서버를 장착을 해서 이제 쏘아 올리면 얘들이 저궤도 위성끼리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엮여서 얘를 마치 하나의 가상의 하나의 완성된 데이터 센터처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관건은 그거죠. 그러면 여러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저궤도 위성을 마치 하나처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걸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마치 가상의 컴퓨터처럼 한 개인 것처럼 이제 돌아가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우주에서 견딜 수 있는 여기 이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어떤 그 고신뢰성의 반도체, GPU뿐만 아니라 HBM 같은 것들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기술적인 난제가 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게 쏘아 올리는 비용. 네. 거기 또 돈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쏘아 올리는 비용을 제일 싸게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누구? 테슬라? 스페이스X.
네. 살짝 비껴봤다. 네. 하여튼 일론이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한데 스페이스X가 그 보통 요 단가, 그러니까 이 로켓 추진체 재사용하니까 네. 그 제일 싸게 하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때가 왔다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상장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슬금슬금 IPO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지금 구글도 2027년까지 네. 선캐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호기, 2호기를 쏴 올려보고 잘 된다. 그러면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선캐쳐면은 네. 1호기, 2호기 올려가지고 태양광 한번 싹 해보겠다 이런 맞아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가장 큰 난제는 전기입니다. 네.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주로 쏘아 올려서 태양이 도는 궤도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계속 빨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컴퓨팅 파워. 이제 서버 자체에서 40%가 전기가 나가고 자 이거를 냉각 때문에 거의 40% 전기가 나온다 했잖아요. 네. 계속 서늘하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우주는 영하 270도까지 떨어지잖아요. 자연 냉각이 됩니다. 액침 냉각, 유리기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죠. 네. 그냥 쏘아 올리기만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아하. 굉장히 튼튼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빅테크들이 다 우주를 네. 이렇게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력이 부족하고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쏘아 올린 이유가 전력을 막 모으고 원전도 써보고 신재생도 써보고 했다가 너무 모자르니까 우주로 올리자인 거예요? 아니면은 우주로 올리는 게 그것 그대로의 그 밸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요? 그 기술이라는 게 네. 이게 어떤 게 메인스트림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TV라는 게 브라운관 TV에서 평면 TV로 올 때 그때도 LCD냐 PDP냐.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당연히 LCD가 이긴 거 알지. 역사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LCD 투자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 그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PDP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LCD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기술이 어떤 게 메인스트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일단은 되는 기술들은 다 일단은 멀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고. 네.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서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면은 경쟁사는 되는 난 안 돼. 어떻게? 또 달려야죠. 그럼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데서 하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오호. 근데 그러면은 이 우주로 발사해서 보내는 게 또 누가 만약에 진짜 스페이스X가 했어요. 네. 그러면은 다들 큰일 났다. 로켓랩 막 우리도 날려야 된다. 뭐 이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건 알겠는데 저희가 또 봐야 될 시장이 또 있잖아요. 액침 냉각.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하로 뚝 떨어져서 만약에 쏘아 올리면은 액침 냉각, 유리기판 다 필요 없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진짜 쏘아 올려서 성공적으로 거기서 데이터 센터가 짜란 하고 되면 액침 냉각이랑 유리기판을 이렇게 푹 죽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급하죠. 자, 제가 1기가와트 정도의 규모를 향후 2, 3년 안에 만약 구글이 선캐쳐를 성공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1기가와트 규모를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 꾸린다 그러면 거기 칩이 보통 한 5만 장. 요즘에 그 엔비디아 최신 칩 기준으로 보면 5만 장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땅덩이 위에다가 구축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1,000만 장. 자, 그런데 무슨 액침 냉각 수요가 줄고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투자하고 이제 우주에 쏴보는 거는 그냥 샘플링 해보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또 그렇게 느끼진 않겠지만. 그럼요. 네. 저희는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들려오면 급하다고요, 마음이. 그렇죠. 그럼 이제 유리기판 죽는 거 아니야? 지상에 1,000만 장 깔고 여기 5만 장 올려서 올리는 건데 우리 비교를 해. 유리기판이 갈 데가 있습니다. 아직 지상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우주라도 쏴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전력 필요하고 또 더 필요하니까 우주로 쏘아 올리지만 그럼요. 만약에 거기서 1번을 스페이스X가 차지하게 된다면 또 다들 달려갈 준비를 또 하겠죠. 그럼요. 우리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주라는 공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한대 가깝잖아요. 네. 광활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나중에 확장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기술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 기술이지만 이게 메인스트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도 나도 막 할 것 그러니까. 없이 계속 올려야죠. 그때 이제 급하게 하려면 또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발은 걸쳐놓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저 처음에 사실 들어올 때 네. 이렇게 토닥토닥 준비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 커다란데 이걸 우주에 올리려면 올라가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통째로 올리는 줄 알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따로따로 해가지고 네. 가서 컴퓨터 하나 기능하는 것처럼 하면 네, 된다. 가상 컴퓨팅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네. 하나 올릴 때 한 어느 정도 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로켓 발사체 있잖아요. 제 끝부분에 여기 이제 보통
1단, 2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발사체가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수백 기가 올라가요. 굉장히 이제 수백 기가 딱 올라가면 여기서 확 뿌립니다. 그 형체껏 위에서.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궤도별로 슝슝슝슝슝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올라갈 때 진짜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형화해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게도 적게 해야 되고 그래야 많이 쏘아 올려야지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발사체 가격인데 지금은 이제 그 킬로당 단가가 뭐 거의 수백 달러, 수천 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게 뭔가 이제 경제성이 있으려면 2030년 중반까지는 킬로당 200달러대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마지막에 종국에는 만약에 스페이스X가 첫 바다를 한다고 쳐요.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서 아나운서가 빠따. 첫 바다. 1번. 네, 1번. 1번으로 이렇게 네. 쏘아 올린다고 치면 평소 용어 나왔다. 오픈 AI, 네. 그록, 제미나이 네. 뭐 또 여러 가지 많죠. 뭐 네. 퍼플렉시티 네. 이런 식으로 AI 많이 생긴 것처럼 빅테크들도 다 올릴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빅테크들은 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저궤도 위성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 할 겁니다. 구글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또 다른 AI 시장 같은 느낌으로 전쟁이네요. 거긴 또. 그렇죠. 이제 AI가 결국은 우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가 지금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내년 하반기 타깃 밸류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상 최초로 빅테크 2개를 가진 남자를 보게 됩니다. 네. 아이고 이제 아찔해라. 더 이상 이제 뭐 이거는 이 부자를 넘어선 규모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사람 뭘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목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그러니까 지구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지구처럼 만들어서 이주시키겠다라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이제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자금력이면 정말 그러니까요. 이제 우주선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중국에서는 화성 여행도 간다 그러잖아요. 네. 중국 뭐 아직은 못 가는데. 그렇긴 한데. 네네. 뭐 얼마 내면 보내준다 하여튼 뭐 이런 뭐 거. 인류사에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이긴 한 것 같습니다. 호불호는 있지만. 네. 그렇다면 네. 저희는 또 이 관련주들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 약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만약에 이렇게 뿅뿅뿅뿅 쏘아 올려가지고 이 위에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반응이 오고 있는 스페이스 X 관련주나 우주항공주 쪽으로 AI 수혜주가 좀 이렇게 넓혀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주가가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절대 제 말 듣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이미 시장에서 다 난린데 뭐 이걸 지금 보고 이 대표 이야기했으니까 사야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은데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스페이스 X에다가 투자하는 회사가 제일 확실하겠죠. 네, 지분 투자하는 회사. 지분 투자하는 회사. 누가 제일 많이 했냐? 구글이 제일 많이 했어요. 7% 이상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스페이스 X 대박이 났죠. 네. 구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X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미래에셋 증권이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꽤 몇천억 원 규모로 의미 있게. 물론 이제 이 회사 워낙 시총이 크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수익 기대하는 게 뭐 10배 이상 지금 수익이 한 게 어디예요? 네,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이제 아주 IB 투자도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또 막 활발해지면 일단 이제 특수학금이나 이런 쪽 이제 그 우주체 납품하는 회사들 세아베스틸 지주 뭐 이런 회사가 있고요. 이미 저기 스페이스X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이제 HVM이라고 여기는 이제 첨단 금속을 하는 회사인데 아직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 추진체나 뭐 엔진 등에 사용되는 여기는 이제 내구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열도 견뎌야 되고 고열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진공에서도 견뎌야 되고 방사능도 견뎌야 되고 이런 것들 뭐 그런 회사들 정도는 관심 가지셔도 되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는 거. 네. 절대 제 말 듣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도 그냥 촬영일 기준 한 18일인데 들어오기 전에 프리장 보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벌써 8%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뭐 거의 20% 가까이 그쵸?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니까 뭐 이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참고만 네네. 아이템은 이 많은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만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다면 이 비용 측면에 대한 질문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우리한테는 처음 등장한 우주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비쌀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모두가 쏘아 올리고 그 위에서도 정말 발전이 성공적으로 되면 오히려 이게 좀 비용 효율적인 투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주를 그렇죠. 이렇게 쏘아 올리는 게.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우주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네. 미국하고 소련 간에 그 우주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상용화 못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반도체라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제품이었어요. 네. 그냥 진공만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이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주니까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만들면 어떻게 돼요? 코스트 떨어지고, 그렇죠. 네, 품질은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도 막 하고. 맞습니다. 똑같죠? 그럼 우주 항공체로 보면 지금은 쏘아 올리는 게 바보 같아 보이죠. 근데 그쵸. 이게 계속해서 개선되고 기술이 싸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더 싸질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 짓는 것보다. 이게 또 보편적인 게 되면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럼 좀 흐름을 계속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우주 쪽의 성장이나 또 여기에서 비용 효율을 따지려면 사실 네. 회사가 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물론 저희 아까 얘기한 이 빅테크 2개를 가진 남자는 많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쏘아 올릴 마땅한 구석이 없는 회사들은 또 고민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내나. 그러면 빅테크들 중에 우주항공이랑 MOU를 이렇게 미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우주항공 기업과 MOU 체결 소식이 나온 애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는 전략일까요? 그게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우주항공 쪽 그러면 지금 방산주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봐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발사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 발사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 나로 맞아요. 우주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자체 발사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회사들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주 관련 이야기 아주 신나게 나눠봤는데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딱 올해가 7거래일 정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연말 연초 반도체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메모리 3사가 제일 편해요. 네, 편안합니다. 오픈북이에요. 네, 시험 칠 때 오픈북 편하죠. 뭐 살까요? 네. 3사를 사라.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네. 아하, 결국에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 그럼요. 네. 소부장은 좀 기다리자. 그럼요. 소부장 사야 될 때면 우리가 또 방송을 하겠지. 그죠? 네. 네. 이제 소부장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쵸. 저희 네. 아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요. 매주 네. 이 끝질문을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 민망할 그럼요. 정도로 또 내년 초라고 하시겠지라고 던지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내년 초라는 대답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걸로. 그럼요. 이거 원래 당일 편집하는 거 PD가 얼마나 싫어했는데. 근데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하도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 당일 올려야지 왜 이거를 며칠 있다 올리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일 방송하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소부장에 대한 뭐 어떤 시그널이 왔다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럼요. 이게 이렇게 시그널이 오는 순간 형수 대표님이 이렇게 팍 하고 얘기를 해주실 거니까 그때는 또 오픈북에 다른 게 써 있을 수 있으니 그럼요. 네, 저희 한번 계속 아이템과 함께 해주시죠. 오늘의 아이템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우리 등불 같은 형수 대표님과 이 등불 옆에 붙어있는 반딧불이 같은 저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